말도 안 되게 피부가 뒤집어졌던 적이 있어요. 무슨 화상 입은 것처럼 빨갛고 좁쌀 여드름처럼. 근데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 피부가 이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안녕하세요. 제가 너무 오랜만에 이런 동영상을 찍는데 사실 이렇게 한국말로 영상을 찍어본 적이 없어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 비디오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조금 결심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왜냐면 제가 진짜 발음이 안 좋네요. 되게 한국말 하니까 왠지 더 무심한 기분인데? 랑 찾았어. 제가 8월에 진짜 말도 안 되게 피부가 뒤집어졌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때가 언제였냐면은 제가 7월에 이사를 하고 이렇게 이사하면서 패킹, 언패킹 하면서 굉장히 먼지 구덩이에서 생활을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먼지 알러지가 좀 심한 상태인데 이게 아무래도 이뮨 시스템이 되게 저하돼 있던 시기였다 보니까 피부로 좀 민감한 게 막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빨갛게 되고 좀 지루성 피부염, 접촉성 피부염처럼 이렇게 좀 피부가 너무 예민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좀 눈이 막 심하게 부어 있고 입술이 막 심하게 부어 있고 좀 그런 나날들이 좀 있었는데 이게 너무 심하니까 제가 이렇게 너무 예민해서 이렇게 각질 제거를 안 한 것도 되게 오래됐고 이렇게 피부를 테이크케어를 별로 안 했어요. 왜냐면은 제일 예민할 때는 가장 순한 것만 바르고 최소한의 것만 해야지 피부가 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스테로이드 크림 그런 것도 안 바르고 그냥 방치라고 하면 방치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제 나름대로는 그렇게 하는 게 제 피부가 쉬는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그래야 어느 날 밤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각질 제거를 아주 연약한 걸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하 토너를 평소에 아하 토너를 별로 안 써요. 왜냐면은 피부가 너무 예민해질 때였기도 했고 그래서 아하 토너를 여기서부터 뭐 한 여기까지 이렇게 했는데 그날 자면서 좀 얼굴이 좀 간지럽더라고요. 근데 아침에 일어났는데 여기서 여기까지 완전 빨갛고 무슨 화상 입은 것처럼 빨갛고 눈, 입술, 코도 퉁퉁 부어가지고 진짜 사람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너무 충격받아갖고 그날 바로 내일 잘한다는 피부과를 갔어요. 보여줬는데 의사가 저를 진짜 솔직히 3분 본 것 같아요. 3분 보고 하는 말이 너무 심하고 스테로이드 처방해줄게. 이거 5일 동안 발라봐. 그러면은 좋아질 거야. 이렇게 하고 그냥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뭐 항생제나 이런 건 안 먹어도 되냐. 왜냐면 너무 부작용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뭐 염증이 너무 심하고 그러니까. 근데 뭐 항생제는 필요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더라고요. 그래갖고 스테로이드 연고를 정말 바르기는 싫었지만 그래도 의사니까 처방해줬으니까 발랐죠. 발랐는데 1일 차에는 그냥 이게 효과가 있나? 이게 가라앉을까 싶다가 한 3일, 4일 되니까 이게 눈에 띄게 많이 가라앉고 5일 때는 그냥 완전 정상 피부가 된 것도 모자라서 어느 정도냐면은 이전 피부보다도 훨씬 더 좋아진 느낌인 거예요. 화장을 하나도 안 해도 너무 피부가 예쁘고 깨끗하고 5일차 바르고 끊었어요. 그 다음에 6일차부터 마일드한 스킨케어를 계속 이어갔는데 그 스테로이드 연고를 끊고 그 약발이 좀 끝나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그 약발이 끝나가는 순간부터 피부에 조금씩 이렇게 뭐가 올라오는 거예요. 좁쌀 여드름처럼. 그래서 좁쌀 여드름 안 난 지가 지금 10년이 넘은 것 같은데 왜 이런 게 나지? 했지만 너무 피부가 뒤집어졌을 때를 생각하면은 이 정도쯤이야. 이게 점점 이 하관 위주로 막 나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때 사진을 되돌아보면은 그건 진짜 아무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차라리 그때로 돌아가는 게 낫겠어. 진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는데 뭔가 어쨌든 피부가 좀 거칠어지고 아하 토너 그런 거 함부로 쓰다가 또 피부 뒤집어지는 게 너무 무서우니까 그래도 마일드한 스킨케어를 계속 이어가자 했죠. 이게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액네가 점점 번지는 느낌이 드는 거예요. 어디 많이 나냐면은 이렇게 이마 가장주의, 턱 가장주의 해가지고 그냥 가장자리 쪽으로 해서 이렇게 좁쌀여드름이 많이 났고 이 입 주변에 이렇게 나니까 진짜 지저분해 보여요, 사실. 왜냐면은 이게 사람 얘기할 때 눈이나 입술 이렇게 보면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자주 움직이는 입술 주변에 이렇게 뭐가 나니까 화장을
해도 너무 지저분해 보이고 이게 좀 답이 없더라고요. 텍스처가 거칠거칠해지니까 화상 입은 것처럼 뒤집어졌을 때 처방받은 이 연고가 부작용 1위가 여드름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여드름이라는 부작용이 흔한 연고였으면은 이거를 처방해주기 전에 피부과 의사가 저한테 뭐 여드름이 난 전적이 있냐 라든지 액니 프론한 피부냐 라는 걸 물어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물어보고 그냥 처방해준 게 너무 짜증나고 그래서 다른 피부과 의사를 또 만났어요. 근데 일단 거기는 띡 보고 여드름 약 처방해줄게 이러고 마는 거예요. 근데 이 여드름 난 게 저는 원래 이렇게 여드름이 나는 피부가 아니었고 갑자기 어떤 스테로이드 연고에 의해서 난 거면은 원래 여드름이 나는 원래가 있잖아요. 뭐 그때쯤이 뭐 털 빼지 못해가지고 피지가 못 나. 생긴 게 아니고 스테로이드로 굳이 레이어를 이렇게 피부 장벽을 가짜로 이렇게 두껍게 해서 건강한 척 해가지고 나온 거 얘로 그냥 여드름 약을 발라서 되겠나 싶은 거죠. 근데 아니나 다를까 클린다마이신이라고 굉장히 여드름 치료에 되게 파퓰러하게 쓰이는 이렇게 바르는 크림이 있는데 그걸 발랐는데 뭐 전혀 임프루브먼트가 전혀 없고 그냥 전혀 발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거기는 좀 내가 생각해도 너무 아니었던 것 같다. 너무 대충 보고 제 얘기를 들어주지도 않고 마지막 피부과 의사를 찾아가요. 근데 이 의사는 느낌은 되게 좋았어요. 왜냐면은 제가 왜 이 지경이 됐는지를 처음부터 끝까지 히스토리를 처음으로 귀 기울여서 들어주려고 했던 선생님이었고 결정적으로 다른 사람들하고는 좀 다른 진단을 내렸어요. 근데 저도 항상 이게 좋은 사람이 아니고 뭐 가끔 뒤집어지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딱 보면 이게 지루성 피부에 또 도졌구나, 모낭염이구나, 여드름이구나, 좁쌀여드름이구나 이런 게 좀 감이 오는데 이번에 배운 거는 미국 의사들은 모낭염이라는 진단을 잘 내리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예전에도 모낭염이라는 걸 처음 알았을 때 인터넷을 통해서 모낭염이라는 걸 알고 연고를 한국에서 제가 보내달라고 해가지고 무피로신 연고를 받아갖고 저 혼자 진단을 하고 치료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도 피부과 의사한테 갔을 때 모낭염이라는 진단을 안 내려줬어요. 이 마지막으로 간 미국의 피부과 의사는 저한테 호르몬 처방을 좀 해보자는 제안을 했고 그래도 이 피부과 의사는 좋았던 게 이 스킨케어부터 메이크업 제품까지 피부가 예민하고 액니 프론한 사람들이 쓸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쓰기에도 세이프한 그런 제품들 리스트를 이렇게 다 정리해가지고 준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처방을 받아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가져와 보겠습니다. 이건데 하나도 안 썼어요. 왜냐면은 이게 일단 봤는데 2주가 걸렸어요. 이거를 한 병 한 병마다 다 커스터마이즈를 하나 봐요. 근데 지금 피부는 지금 난리가 나고 있는데 2주가 걸려가지고 이거 받으면은 그동안 피부는 어떡해요. 근데 다행히 제가 원래 한국을 11월 달에 가기로 했었는데 제가 공장들이 다 한국에 있거든요. 공장을 좀 바꾸고 싶기도 하고 새로운 파트너들도 만나고 싶어가지고 10월에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기다리는 동안 한국 행표를 끊게 된 거죠. 그래서 이거 오고 나서 그 다음날에 바로 한국을 갔어요. 그래서 아마 3일차쯤에 해방이 돼가지고 피부과를 갔어요. 근데 제가 10년 전에 가던 동네 피부과가 있는데 그 피부과에서 저는 압출 치료 거의 막 일주일에 한 번씩 맨날 받고 해가지고 다 나았거든요. 그래갖고 저는 일단 뭐 미용적인 막 그런 피부과를 가고 싶지 않고 정말 압출만 해줄, 약물 치료만 해줄 그런 피부과 의원을 찾고 있었기 때문에 거기를 또 갔죠. 그 선생님이 저를 한국 갈 때마다 거의 한 12년 정도 보셨어요. 그러니까 저를 거의 20대를 일단 다 보신 분이고 그분이 저 얼굴을 보고 깜짝 놀라시는 거예요. 제 피부가 이런 적을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이렇게 화농성 여드름이 나온 적이 없는데 화농성 여드름 진짜 모든 피부 트러블의 종류는 다 얼굴에 나온 거예요. 모낭염, 화농성 여드름, 좁쌀 여드름, 뭐 지루성 피부염, 뭐 피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의 막 그냥 갈색이 될 정도로 그냥 피부가 그냥 썩었다고 보면 돼요. 진짜 제가 피부가 웬만큼 뒤집어져도 되게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이건 또 새로운 프로젝트라고 생각하고
이거를 더 낫게 해야지라는 그런 이상한 피부에 있어서는 되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진 사람인데 제가 진짜 처음으로 피부 때문에 울었다니까요. 근데 우는데 눈물이 닿으면은 피부가 따가운 거야. 뭐 이러고 울었어요. 눈물이 피부에 닿지 않게 하려고. 그 정도로 정말 너무너무 심한 상태였는데 일단 압출을 다 받았어요. 근데 선생님도 말씀하시기를 한 번 받아서 될 상태는 아니고 일단 항생제도 좀 먹어야 될 것 같고 압출을 좀 매주 받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셨는데 저도 한국에 이렇게 제가 아는 사람이 많은지 몰랐어요. 제가 한국에 친구들도 많고 지인들도 많고 일 볼 것도 많고 그러다 보니까 솔직히 말해서 일주일마다 가는 거는 좀 무리였어요. 일주일마다 갔으면은 더 빨리 좋아졌을까 싶긴 하지만 어쨌든 이 압출을 받고 항생제랑 소염제를 같이 처방해 주셔서 그 5일만 먹고 했는데 일주일 정도까지는 그 약도 먹고 압출도 했고 하니까 좀 좋아지는가 싶더니 또 다시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제가 바로바로 가서 압출을 못하고 사람들 봐야 되고 한국은 또 계속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잖아요. 미국에서도 마스크 당연히 써야 되긴 하지만 그렇게 엄격하진 않거든요. 근데 항상 이 마스크를 쓰고 있으니까 이게 나을 틈이 없는 거. 그래서 계속 나지 압출은 또 받아야 되지 이러면서 압출을 한국에 있을 때 한 달 동안 그래도 오기 직전에 받은 것까지 합하면은 3번 받은 것 같아요. 한국에 있는 동안 2번 받은 거죠. 자, 그래갖고 한국에 가가지고 압출을 했잖아요. 그러다가 항생제를 5일만 먹으니까 효과가 안 나다가 또 다시 피부가 다시 뒤집어지는 순간이 왔어요. 안에서 응어리지는 딱딱한 여드름 도 나오고 그래서 염증 주사를 너무 받고 싶은데 부산 여행 가는 일정이 있었어요. 여기랑 여기에 진짜 염증 주사를 맞아야 될 것 같은 큰 여드름이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저 염증 주사를 한 번도 맞아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그 한 피부과가 부산에서 진짜 유명한 데인가 봐요. 거기 갔을 때도 대기도 진짜 많았고 결정적으로 거기서 염증 주사를 잘 놔주시고 미노신이라는 약을 처방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여드름 관련해서 인터넷 서핑을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항생제 무섭다, 뭐 여드름약 무섭다 그런 말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갖고 저는 사실 조금 거부감이 있었어요. 항생제도 먹다가 끊으면은 또 다시 더 심하게 난다던데 또는 뭐 먹으면은 뭐 항생제에 내성이 생긴다는데 뭐 이러면서 무서웠는데 그 피부과 의사 선생님은 미노신 처방해 드릴 테니까 이거 한 달에 먹어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항생제를 한 달에 먹지? 너무 충격을 받았지만 일단 받아놨어. 안 먹었어요. 왜냐면 항생제를 한 달 동안 먹는다는 게 너무 상식적으로 무섭고 이해가 안 된 거지. 그래갖고 그냥 갖고만 있다가 한국 오기 한 일주일 전에는 이게 도저히 나아지질 않는 거야. 피부가 너무 심한 거야. 그래갖고 미노신 관련해서 또 한국 인터넷에 미노신에 관련된 글은 다 읽어본 것 같아요. 읽어보다가 그래 일단 먹어보자. 피부과 선생님이 먹어보라고 했으니까 뭐 이거를 뭐 3개월 먹는다는 사람도 있는데 먹어보지 뭐. 그래가지고 먹기 시작했어요. 먹기 시작하니까 좋아지는 거야. 진짜 먹을걸. 일단 이 미노신은 이 상황에서 더 이상 안 나게 해주는 거지 뭐 있던 것까지 다 쏙 들어가게 해주는 그런 마법의 약은 아니거든요. 일단 약을 먹으면서 좀 좋아지기는 했고 돌아오기 전날에 압출을 또 받으면서 지금 먹은 지 정확히 2주가 됐어요. 처음 먹었을 때 일주일이 효과가 제일 좋아요. 제일 좋고 진짜 와 피부가 너무 아름다워. 일단 저 압출을 받고 왔다고 했잖아요. 압출을 받고 나서 피부가 또 맨들맨들하잖아요. 이게 딱지가 막 안고 그 압출 후 딱지가 안긴 하지만은 피부결이 너무 부드럽고 와 진짜 신세계다. 이 미노신까지 먹으니까 피부가 딱지가 안 찼어도 이게 너무 좋아지는 게 눈으로 보이니까 너무 행복해. 그리고 일단 걸리는 게 없잖아요. 매끈매끈하고. 근데 지금 2주가 됐으니까 이제 압출 딱지는 당연히 다 떨어졌고 이제 색소 침착이 좀 남긴 했지만 제가 느낀 바로는 살짝 조금 쌀이 스물스물 좀 올라오려고 하긴 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이 심할 때는 화장을 해도 이 정도는 꿈도 못 꿀. 오늘 제가 진짜 피부 이렇게 되고 나서 처음으로 진한 화장을 하고 속눈썹도 붙여보고 이렇게 했는데 제가 너무 구구절절 얘기를 해서 이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친구의
어떤 갑자기나 염증성 여드름 극복기라고 생각하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염증성 여드름이 확 올라왔을 때 하셔야 될 가장 첫 번째는 약물이랑 압출 치료예요. 지금 생각해보면은 저한테 필요했던 거는 항생제였던 것 같아요. 근데 물론 이것도 뭐 뾰루지 한두 개 났으면은 뭐 이런 스판 연고 발라서 당연히 나아질 수 있죠. 근데 제가 얘기하는 경우는 저는 진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모공 하나하나마다 다 여드름, 뭐 모낭염, 화농성, 좁쌀 이런 여드름이 다 난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여드름이 난 경우에 한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갑자기 막 피부가 안 좋아졌다고 해서 화장품 이만큼 사가지고 얼굴에 막 바르고 본인 얼굴에 실험을 하지 마세요. 제발. 이게 바르는 걸로는 한계가 있어요. 이렇게 막 올라왔을 때는 분명히 뭔가 잘못된 거야. 몸에든 스킨에든 뭔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약물 치료랑 압출 치료가 분명히 들어가야 돼요. 근데 압출을 꼭 짜야 되는 게 있고 안 짜야 되는 게 있는데 그거를 구분해서 잘 해주실 수 있는 그런 곳에서 압출을 꼭 받으시는 게 너무 중요하고 항생제를 너무 두려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필요할 때 쓰면은 너무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항생제이기 때문에 저처럼 제대로 진단 못 내리는 피부 더 심해져서 대인기피증 생기고 우울증 생기고 그러지 마시고 약물이랑 압출 치료 받으셔야 된다는 점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두 번째는 이거 진짜 중요한 것 같은데 피부 막 뒤집었다고 막 몇백 브러치 몇천 브러치 피부과 상담받지 않은 그런 연고들을 본인이 사서 막 피부에 실험하지 마세요. 그러면 피부 더 민감해지고 더 피부가 돌이킬 수 없는 상태가 돼버려요. 저는 벤조일 페록사이드 때문에 좀 그랬던 게 심했고, 특히 민감성 피부이신 분들은 그렇게 아무거나 사서 막 발라갖고 아 이걸 하면은 피부가 드라마틱하게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상상은 하지도 마세요. 왜냐면은 절대 그럴 일이 없어요. 무조건 압출 약물 치료 받으셔야 돼요. 민감한 피부이신 분들은 이런 벤조일 페록사이드를 쓰시는 거를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제가 여드름이 확 나고 피부가 뒤집어지고 나서 정말 많이 본 비디오들이 한국 분들이 만든 비디오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비디오를 한국말로 만들고 있는 이유이기도 해요. 왜냐면은 미국 유튜브는 정말 도움이 1도 안 됐어요. 1도 안 됐고 저희가 피부가 달라서, 동양인이라서 피부가 달라서 그런지 몰라도 너무 이 진단명도 너무 다르고, 이 미국에 사실 벤조일 페록사이드 연고들이 굉장히 유명한 게 많잖아요. 막 구매 대행까지 해서 쓰시고. 그래서 저도 이때 말레이시아라는 여드름 연고를 써봤어요. 이게 벤조일 페록사이드 2.5%인데 이게 굉장히 이 여드름 피부 관련 유명 스킨케어 블로그에서 그 블로거가 만든 제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게 엄청나게 저분자, 아주 분자를 작게 해가지고 피부에 더 효과적으로 이렇게 침투한다고 해가지고 샀는데 저는 이게 너무 강했던 것 같아요. 일단 벤조일 페록사이드는 쓸 때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이거 잘못 쓰면은 진짜 민감성 피부 되는 거는 진짜 시간 문제예요. 너무 위험해. 이거는 진짜 쓰려면은 엄청 조금 그 여드름 난 부분 있죠.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올라와 있잖아요. 그럼 여기만 떡 발라야 돼요. 효과가 있을까? 모르겠어. 근데 난 어쨌든 견뎌서 뭐 좋아지면은 다행이신데 본인이 알 거야. 발라보면은 이게 견딜 수 있는 완전 burning sensation이, 이 자결감이 엄청 나고 이게 견딜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견딜 수 없는 자결감에 알로에 바르는 것도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알로에가 민감성 피부한테는 되게 자극적일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로에 젤 그냥 상비용으로 사놓은 거 그냥 버렸어요. 왜냐면은 그거 했다가 피부가 빨개지고 너무 난리가 나는 게 느껴져서. 제가 생각했을 때 가장 이런 특히 화농성 여드름이나 이런 염증성 여드름에 가장 효과적인 거는 이런 항염 치료 기능이 있는 연고들이에요. 큐아크네랑 아크논 크림이 있는데, 아크논 크림은 제가 지금 제 화장대에 있어가지고, 아크논 크림이랑 큐아크네는 성분은 완전히 똑같아요. 완전히 똑같은데 에크논 크림이 조금 더 이 성분의 함량이 더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둘의 뭐 효과의 차이점은 그렇게 저는 아주 차이가 난다고는 별로 생각이 안 들고, 큐아크네가 아마 조금 더 싼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 큐아크네랑 에크논 크림은 이 올리브영이나 드럭스토어에서 그냥 사실 수 있는 제품이 아니라 진짜 약국에서밖에 못 사시는 제품들이에요. 그래서 미국에 계신 분들은 그거를
구하기가 어려우시잖아요. 근데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되는 게 이 큐아크네 크림의 원조가 정말 똑같이 생긴 일본의 어떤 여드름 연고예요. 이게 디자인도 진짜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이게 예스 스타일에 팔아요. 그 여드름 연고는 아마 일본에서는 드럭스토어에서 그냥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연고인가 봐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 유사품을 구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그렇게 막 드라마틱하게 피부염을 잠재워주는 그런 연고는 아니에요. 참을성 있게 바르셔야지. 제가 여기에 살짝 이렇게 좀 빨간 뾰루지 같은 게 나오려고 그랬는데 이거 한 5일 바르니까 그냥 흔적도 없이 없어지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이런 항염 진정 기능이 있는 이런 여드름 연고를 빨간 여드름이나 이렇게 화농성 여드름, 이게 좁쌀 여드름에는 별로 효과가 없어요. 좁쌀 여드름에는 이제 바하 제품이나 아주 마일드한 그런 필링제들을 사용하셔가지고 각질 관리를 해주시고 좁쌀 여드름 난 부분만 집중적으로 이거를 다 하나로 해결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리고 이게 압출이 될 준비가 됐다. 그럼 조심스럽게 소독된 바늘과 소독된 압출기로 깨끗하게 압출을 하시면은 돼요. 이게 혼자 압출하는 게 어렵다고 하시는 분은 압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곳에 압출을 받으시기를 무조건 추천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진짜 나아지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미국에서도 항생제 처방해주는 피부과가 있어요. 이 항생제를 처방받고 싶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그 의사도 그래 뭐 네가 원한다면 써볼 수도 있겠다 하면은 처방받아서 항생제를 꼭 드셔보시기를 권장합니다. 일단 본인이 스스로 진단 내리는 거는 뭐 위험할 수도 있겠지만은 치과에서 주는 그런 레미디들이 잘 맞지 않을 때는 자기가 찾아서 나아질 방법을 생각해야 되긴 해요. 저는 운 좋게 한국 갈 타이밍이랑 잘 겹쳐서 치료를 잘 받고 마침 이 항생제가 잘 맞아서 치료가 잘 되고 있긴 하지만 결국에는 좋아져요. 갑자기 뒤집어진 거면은 오래오래 걸리긴 하지만 나아지긴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다음에는 제가 효과를 많이 봤던 그런 스킨케어 제품들이랑 오늘 언급했던 그런 연고들, 여드름 제품들 관련해서 제가 또 비디오를 만들어 볼게요. 제가 오늘 정말 느낀 점은 저는 말을 참 잘 못하네요. 발음이 진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거 나중에 비디오 볼 때 진짜 너무 속 터질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저는 이 피부 뒤집어졌을 때 관련 비디오 막 조회수 1000도 안 나오는 것도 다 찾아봤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제게 된다면은 제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도움이 되시던지 위로가 되시던지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번 이 비디오를 찍어봤고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아질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나아졌잖아요. 저도 갑자기 뒤집어졌는데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럼 이만 가볼게요. 빠이.